줄리는 누구입니까? 임재범의 줄리를 듣고 싶어요. 난 그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 웨인 부대 시절에 나왔던 진짜 멋있는 노래 있어요. 줄리 외로울 땐 왜 시비 안 걸어? 언제나 아니 그냥 끊어내야지. 우리가 그 법적인 부분을 본인이 부끄럽게 그지 말고 7월달 됐으니까 우리 줄리라고 하지 말고요. 줄라이? 줄라이로 합시다. 줄라이. 그래 법적인 걸 피해갈 거 아니에요. 아 줄라이. 줄라이. 아 줄라이님이 또 듣고 계시면 화내실 텐데. 근데 줄라이님이 그렇게 유튜브 잠깐만 형한테 형 둘한테 물어볼게. 형들은 평론가잖아. 예. 그러니까 잡다한 비하인드 존나 많이 알고 있잖아. 줄리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 이 정도 되면은 정대택 씨는 있잖아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불러가지고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쌓아놓고 있어요 자료를. 심지어 정대택은 김명신을 너무 잘 알고 있더만. 그럼요. 다 알고 다 인사도 하고 그 밥도 먹고 그런 사이라도. 왜냐면 동업자였기 때문에 예. 잘 아는 아저씨인 거예요. 그럼. 그 아저씨가 이제 그 최은순한테 당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걸 까기 시작한 건데 예. 이건 무슨 뭐 친문 세력하고 붙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윤석열이가 그 방송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만. 아 이런 얘기하면 또 뭐 구박할 줄 알았는데 제가 잠시 그 밤 유흥문화 분야에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제비라고 하지 우리가. 아니야 DJ 했었다고 그런데 엄마 줄. 그게 아니고 줄라이고. 근데 그 르네상스 호텔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강남에서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한참 놀다 보면 새벽에 배고파지잖아요. 네. 지금은 포장마차 이런 데들 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때 좀 괜찮은 언니들이 퇴근하고 와서 밥 먹던 데가 르네상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가게 되면 거기 자주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단골 음식점 가서 우리 아줌마 그거 주세요, 이모 고모 이거 하던 식으로 유명했던 사람들 이름들이 전설 속에 남아 있는데 그 중에 몇몇 중에 기억되는 게 줄리입니다. 참 특이하죠. 하여튼 그 볼케이노가 대단했죠. 그럼. 사실은 그 말씀하셨던 대로 막 이렇게 1차로 이렇게 잘 놀았던 분들이 와가지고 만나는 곳이 에너지 충전하고 거기서 또 젊은 볼케이노. 그러니까 파티장처럼 돼 있는데 밥 먹어가면서 새벽에 정말 특이한 것들 많이 팔기도 했었고 그렇게 밥 먹어갖고 에너지 충전하고 나가는 쪽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는 사람들끼리 저기 누구다라고 아는 정도가 돼 있는 데였어요. 근데 그럴 것이 거기가 돈 받고 뭐 일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 이제 우리가 줄리라는 말을 일단 줄라이가 됐건 꺼내놓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좀 그 전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젠 그 부분에 대해서 야사를 알고 있는 형님들도 많고 얼마 전에 그 근처에서 일했던 웨이터 한 명이 또 전화 와가지고 형님 요즘 방송하시라고 난 딴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러다가 그게요. 줄리가 이렇게 잠깐만 내가 나중에 녹음하고 다시 하자라고 끊었거든요. 전설로 그런 분들한테서 좀 그 취재를 좀 해보세요. 근데 내가 화만 내지 마시고. 난 취재 근데 그런 거 하는 게 이게 적성이 이렇게 아니야. 그럼 나한테 연결을 해줘. 그럼 내가 취재를 좀 할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밤 업소에서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사실 영부인의 격으로는 맞지 않잖아. 아니 김근식은 안 그런 모양이야. 놀 수 있어요. 놀고 지금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 아니 이제. 근데 그게 스토리가 있으면 나는 국민 영어 살 수 있다고 봐. 이러면 정말 가족을 위해서 그럼. 돈을 번다든가. 그러니까 에바 페론한테 비교하고 그러는데 야 이씨 진짜 나 진짜 문화평론가로서 갑자기 야. 에바 페론을 거기다 비교하는 그거 그런 아니야. 진짜 도라이들도 이런 도라이들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도리도리인가? 그 직업으로만 일하시던 분들이 계셨던 것도 아니고 예. 열심히 나오다가 누군가가 총애하고 이뻐하다 보면 들어갈 때 지금이야 공사 쳤잖아. 프리패스지만 공사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고 아 이거 참 그렇단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김건희가 나는 줄리가 아니다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고 나는 일 중독에다가 공부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논문을 보니까 멤버 유지를 갖다가 멤버 YUJI로 써놨어. 아니 보통은 그렇게 변명하지 않아요. 화내고 거짓말해 보거나 할 때 보통 아니야 나 아니야로 끝나고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그런 것 공부하면서도 놀 사람들 다 놀았어. 네. 무슨 근데 공부나 뭐 이런 걸로 핑계 대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보통 이제 그 이전에 자기의 신분을 갖다 세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 학력이죠. 학력과 이름 바꾸는 것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이 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99년, 2000년 요때 당시에 그 일했던 곳이 이사장님이 재벌의 부인이셨고 그리고
제 야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학력 세탁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보통 이분이 이제 보통 제일 자기가 컴플렉스가 학력이기 때문에 교수님 이런 사람은 깜빡 죽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뭐 박사했다 이런 사람들 모셔다가 뭐 고문 삼고 이사 삼고 이래놓고 이제 자기가 그분들 대접하면서 거기서부터 뭔가를 얻어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근데 아주머니들께서 저한테 명함을 되게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써 있고 전화번호만 써 있는 명인데 제가 무슨 특수대학원 무슨 최고 경영자 과정 강의를 되게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 이런 데 데 되게 계신 분들이 좋아한다. 사이버대, 특수대학원 이런 데 근데 되게 보통 좋아해요. 고대 연대만 강의 다녔어. 근데 서울대도 몇 번 가봤고 근데 그런 데서 강의를 하고 나면 정말 전 지나가는 한강이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한강좌만 하는 사람 특강식으로 모셨는데도 명함 줘가면서 콧소리 내가면서 교수님 뭐 이래가면서 아우 저희 언제 한번 식사나 같이 해요. 이러고 나가는 양반들이 3종 세트에 해당돼요. 성형, 이름 바꾸고 학력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셔다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자리를 주고 돈을 주고 이러면서 이분이 관여하고 있는 대학에 자리가 나요. 그러면 그 대학에 어떤 형식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이사장님 같은 경우도 수업은 본인이 안 듣고 비서가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논문도 비서가 다 썼어요. 근데 그 논문이 통과되지 못하니까 본인이 우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불려 들어가요. 불려 들어가가지고 혼났어요. 너희들이 보좌를 어떻게 했길래 논문이 안 통해? 나는 그 사람이 대학원을 들어가는지 대학원 논문을 갖다 비서가 쓰는지 전혀 몰랐거든. 그 다음에 그 논문을 저한테 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 대필을 해가지고 써드렸어요. 이제서야 고백을 하지만 논문 대필을 했네. 내 주된 일, 한 3개월 동안의 일이 논문 대필이었어. 그래서 그분이 그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으세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더 진행시켜 볼게. 김건희 이야기는 나는 줄리가 아니다. 일단 그때 본 사람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뭐 이런 거고. 예. 두 번째는 유부남 검사의 동거설도 사실이 아니다. 예. 이런 건데 첫 번째 정리하고 갈게요. 줄리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사실 검증 포인트는 아니에요. 예, 그럼요. 말하자면 김건희가 대선에서 더 큰 문제가 되려면 지금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법이 있냐 없냐가 첫 번째일 거고. 그렇지 못했어.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유부남 검사와의 동거설에 대해서는요. 실제로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와. 그럼요. 같이 해외여행을 갔는데 예. 양재택 검사하고 김건희 이름만 지워졌다더라.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검색을 할 때 김명신을 검색하면 안 나오지 당연히. 그런 형태로 지워졌다더라 하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예. 공교롭게도 또 윤석열의 가장 제일 친한 친구 석동현이 출입국 관리 담당 거기 근무를 할 때 예. 없어졌다고 하니까 예. 이런 건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거나 증인이 나오지 않을 만큼 다져졌기에 지금 튀어나왔다가 된 건데 그렇지. 자신 있다 이거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저쪽도 머리 있는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신비주의로 있는 건 모르겠는데 지 남편이 지금 출마 선언을 자기로 덮어버리고 자기 입으로 절대 하지 말라. 이건 닉슨 이후에 어떤 정치권이나 경영진에서도 자기가 정말 사기꾼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닉슨 스스로가 내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라고는 이미지를 뒤집어 썼던 게 있기 때문에 예. 자기 입으로 줄리란 단어를 올리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하지 않았고 그럴 시간도 없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무덤을 파는 일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래가지고 됐던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MB 아바타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은. 어떻게 하길래 안철수가 더 똑똑해 보이는 모습으로 나오냐고. 예. 그러니까 저 KBS인가 거기서 보도를 하는데 제이슨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양재택한테 둘이 해외여행 간 적이 있냐 했더니 답이 돌아온 게 제이슨이 김건희를 좋아했는데 사귀고 있는데. 같이 여행 가자고 하니까 부담스러워해서 나랑 같이 갈래 해서 같이 해외여행 얼마나 친한 오빠길래. 근데 얼마나 친한 오빠길래. 근데 그 제이슨이 그냥 미지의 인물인 거예요. 예.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야. 제이슨을 신원을 알 수가 없어. 캐나다 교포라는데. 예. 누군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왜 엄마를 들어가?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이슨과 그 제이슨과 김건희를 서로 만나게 해주는데 왜 엄마 최은순이 같이 따라가며 그 여행에 그러면서 왜 양재택 검사는 같이 갑니까?
저는 사실 제가 정치평론하면서 언론 매체에서나 검증에다가 확인된 것 중심으로만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부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장모가 얘기했었던 대로 결혼 과정에 대해서부터 일단 거짓말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스님이 소개해 준 게 맞는지 아니면 르네상스 정말로 회장님이 소개한 게 대표님이 맞는지. 소개해 준 게 맞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거짓말하는 것들은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가 되는 거는 그 남편일 뿐이겠지만 우린 이런 분이 같이 엮여서 나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쾌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그 정대택 씨의 주장은 정대택 씨는 녹취록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 녹취록에 의하면 양 검사하고 줄리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뻔하게 보이니까 둘만 가면은 뭐 다 나타날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김건희 씨가 어머니한테 먼저 가자 그랬고 그래서 셋이서 같이 갔다는 게 그쪽 주장이고 양재택은 같이 여행을 갔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제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의 주장은 정대택 씨가 주장하듯이 그러니까 3명이 여행을 갔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 양 검사의 주장은 4명이 같이 갔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하면서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들어간 그러니까 거예요. 골 때리니까 그때가 2004년으로 7월 달이니까 이제 딱 네. 이맘때예요. 맞아요. 네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경비는 또 최원순이 됐어요. 최원순이 됐죠. 이상하지 않자. 정말 이상하잖아. 네. 거기 양재택이 왜 따라가? 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이슨인지 나는 제이슨 비슷한 이름은 알지. 다이슨이라고 정국이 있는데 그걸 등장시켜서 나 정말 왕당해서 진짜 간 건 맞잖아. 그러니까 여행을 간 건 맞는데 네.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것 자체는 누군가 지웠단 소리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린공감 TV가 의미심장한 보도를 어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출입국 관리 기록이 지워졌다는 게 아니라 꼼꼼히 정대택의 주장을 들어봤더니 출입국 관리국 기록을 2번을 집어넣는데 첫 번째는 김건희라고 써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라고 검찰에 얘기했대요. 두 번째는 김건희 가로열고 구명 명신 이렇게 써가지고 보냈는데 김명신을 검색 안 하고 명신을 검색했대요. 뭐요? 검찰이 연신? 명신 성 빼고 성을 일부러 빼고 한 게 아니냐고 주장을 하는 거지. 있는데. 그러니까 김명신이라고 하면 딱 나오니까 김자를 빼고 명신이라고 집어넣어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자정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지우는 건 의도적으로 삭제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지. 검색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풀네임이 들어가 있는 경우 한국은 성 이름 따로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안 나올 수도 있다. 데이터가 많다 해당되는 게 없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을 못 찾는다는 거는 공공기관이 나태한 겁니다. 맞습니다. 찾아내야 그리고 됩니다. 주민번호하고 김명신이라는 이름을 갖다 같이 집어넣어 본 적은 왜 없냐 그랬더니 그건 주민번호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이름과 주민번호는 일치하는데 지금은 김명신이라는 이전의 이름이 주민번호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검색을 안 해봤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검찰, 경찰이 이 자료를 감춘 게 거의 확실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수면에 올라온 건데 예. 누가 끌어내기 전에 좌절로 나왔다는 거는 원래 그런 거 있죠. 똥낀 놈이 성낸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두가 다 뭘 여쭤봐야 되면 억울하시니까 장차 영부인이 될지도 모르는 분이 너무 억울하대잖아. 그러니까 같이 난 이재명 근데 지사한테 검증하듯이 빈말이라도 장차 영부인 이런 얘기는 못 하겠다. 우리 알겠습니다. 그건 하지 말자. 예, 알겠습니다. 자, 같이 가서 확인해 보자 이거야. 김명신 주민번호 이렇게 넣고 해외여행 기록을 뽑아보자 이거야. 그래서 나오면 그 다음에 남편 사퇴시키기. 어때?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법적 조치까지 얘기 나와요. 응. 이게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결론이 날 문제도 아니야. 법적 조치로 가면.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을 비유하는 언론사들이 몇 년 전에 이건 다 뭐 사라졌다. 허위로 나왔다. 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법의 판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줄리가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해야 돼. 그게 윤석열의 방식이잖아요. 네. 부작위 증명이 안 했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혹들이 있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아니다. 김건희가 언론 인터뷰를 자처하는 행위 자체가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근데 있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진짜 의미심장한 게 이걸 최초 보도한 사람이 뉴스버스예요. 그리고 그 뉴스버스를 만든 사람이 이진동 기자야. 이진동 기자가 누군지 다 아시죠, 우리? TV조선에서 알죠? 바이브레이터 진동. 네. 아, 요즘 이래서 유머가. 그 진동이구나. 야. 회장님, 잘못했다, 잘못했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받아주잖아. 내가. 근데 이 이진동 기자가 계속 그 취재를 하는 스타일이요. 이 정도 취재를 하고 까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전에 그 고용태의 존재를 까고 그리고 그 의상실 그 최순실이 세금을 쏠쏠 빼먹던 그 의상실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1년을 고용태를 시켜가지고 의상실 안을 몰카로 찍습니다. 그래놓고 그 중에 극히 일부만 딱 까는 거예요. 결정적 순간에. 그래놓고선 최순실이 변명을 하니까 그 후속을 계속 까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또 자기만 화력이 약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한겨레에다 같이 막 줍니다. 그래서 같이 까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이진동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를 물었다.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문 거 갖고 어떤 딜을 하고 있을까. 지금 그때 당시에서도 이진동은 계속 딜을 했어요. 최순실 쪽과. 근데 최순실이 딜을 안 받았거든. 그리고 딜을 어떻게 성사시키기 전에 또 JTBC에서 바로 그냥 또 태블릿 PC를 까버렸어요. 그러면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동일한 것이 아마 존재할 것이다. 형수 형은 다 좋은데 예. 이런 점이 더 좋아. 근데요. 예. 윤석열 페이스북이 왜 자꾸 페이스북에 애처가를 넣었다 뺐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애처가를 넣었다 빼? 아니, 그러니까 자기 소개를 안 해. 자기 소개를 안 해. 엉덩이 탐정은 계속 있어? 애처가 있다가 없다가 지금 기질을 하고 있어. 왜 그러니까 애처가를 엉덩이 넣었다 뺐다. 탐정도 있다가 없다 그러더라고. 엉덩이 그러니까 대신 탐정이 관리해 주는 부끄럽나 봐. 사람들이 그런 거죠. 넣었다 뺐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확실하게 갑시다. 저희는 윤석열 부인의 루머가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50 넘어서 했다는 결혼이기 때문에 안 다루려고 하지만 일단 2천만 원밖에 없던 사람이 재산이 몇십억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출처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예. 그 출처 과정에서 부인이 재산 형성 의혹된 것들이 하필이면 주식이나 그 밖에 불법 투자까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쪽에 대한 해명은 없고 시중에 떠도는 루머 찌라시에서나 나오는 그것도 저도 유튜브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얘기 거의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창피해서. 네, 저도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줄리에도. 스스로 새로 만들어진 아무리 인터넷 매체가 쌈마이 같아도 그렇지 TV조선 출신에 있다가 나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나올 땐 말 좀 가려서 해야 될 텐데 본인 육성까지 공개해서 딴 데 넘어갔다가 한결에 올라왔던 자리는 또 서둘러 지우고 이 양반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겁니까? 대한민국 수준이 무슨 1970년대에 멈춰 있어? 아 그러니까 이 인간은 그 협상의 달인이라니까.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한겨레는 거기에 또 난 진짜 한겨레의 위치가 참 너무 불쌍해진 거예요. 지 뭘 혼자는 이런 불쌍해져. 탐사보도 하나를 갖다 해내지 못해가지고 이진동이 던져주는 거를 갖다가 받아먹고 그리고 그 6월 30일까지만 공개하고 지워야 됩니다. 그러고 지우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러고 보니까 윤석열이 진짜 추미애 장관 말처럼 2천만 원밖에 없던 검사가 네. 지금 재산 공개가 70이 71억. 넘었잖아요. 그러면 악의적으로 이야기하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검찰 권력과 경제 권력의 손잡은 그러니까 애처가라는 거지. 왜 그 애처를 넣었다 71억을 뺐다 줬는데 왜 넣었다 뺐대. 그냥 사랑 저기요. 애처가라고 하는데 분리라고 말해버리니까. 애처가 뒤에 넣었다 뺐다 이런 단어는 함부로 붙이지 마시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근데 왜 꿈이 있는 방송을 그 보도한 기자 이름은 또 왜 바이브레이터냐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께서는 19군 정치 유머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줄리는 누구 겁니까라고 다스처럼 계속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윤석열이 잘못 대응하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이 방식 외에 대응할 방법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건 진짜 그렇게 높은 지지율이 있으면서 사람을 못 모았고 자기가 비밀이 많은 사람이니까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참사가 난 건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윤석열이 굉장히 강직해 보이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일이고 그 화환
100m 넘게 세워놓고 독립기념관에서 일본 찬양하는 말 떠든 그 정도가 보다 훨씬 더 못한 게 전략의 부재. 이게 정말로 맞습니다. 끔찍한 일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가기 힘들다. 난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3개월 가기 힘들다. 추석 전에 정리되겠어요. 패를 까는 걸 봤더니 정말 수준 떨어지더라고요. Oh my Julia. 그리고 엑스파일을 붙어서 자기 후배들 시켜서 다 지웠었으면 이젠 이겨내야지. 그걸 갖다 한마디 대답도 못하는 게 쫄보야? 등치값 좀 해야지.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